안녕하세요, 눈가팀입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파워트레인을 두고 자사의 기술만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일본차, 특히 그 다음에 유럽차, 이런 1번, 2번 요 순서대로 기술을 많이 합작을 해서 합작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파워트레인을 만들곤 하죠. 그래서 지리자동차와 마찬가지고 뭐 상하이차 마찬가지고 또 동펑 자동차라고 있어요. 동풍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들은 대부분 파워트레인을 여러 가지 해외 그동안의 기술이 많이 쌓인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리자동차는 르노하고 같이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3 하이브리드도 잠깐 시작했다가 최근에 작년 중반 이 정도부터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결국 지리자동차와 르노의 하이브리드 요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존에는 3기통이다가 지금은 4기통으로 바꿨고요. 이게 바로 4기통. 지금 현재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가는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딱 봐도 3기통은 아니에요. 3기통 엔진은 트렉스 크로스오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아니면 뿌조의 408 이런 데 들어가는 3기통 엔진은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손이 주변으로, 엔진룸 주변으로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엔진이 조그만데, 이거는 딱 봐도 4기통이고 이게 바로 지리와 르노가 같이 만든, 이게 이제 올해 지난 2월달 기사인데,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 뭐 500만 대 해가지고 엄청난 수출을 하겠다,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프랑스 르노와 지리가 지난해 7월 설립키로 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엔진, 홀스라고 부르죠. 홀스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에다가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파워트레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500만 대 자체의 이제 엔진, 그리고 변속기 이렇게 해서 만들 거다 해서 르노, 다지아, 그다음에 알핀, 볼보 이런 기술들을 지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있는 기술들을 다 총 망라해서 르노 코리아가 이번에 신차종에도 요게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엔진 이제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실상 르노의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최근에 르노 코리아에 만들었던 거는 XM3 하이브리드, 지금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죠. 그 엔진하고 거의 기술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지만, 이제 XM3 르노 코리아에서 만들었던 그간의 그 엔진은 하이브리드 엔진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엔진이에요. 르노가 또 어디서 이 기술을 배워왔느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였잖아요. 원래 회사 이름 자체가. 그만큼 닛산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많이 가져다가 만든 게 르노고, 또 작년 여름부터 또 한참 만들기 시작한 게 지리와 르노, 이렇게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은 완전 직렬형이라기보다는 병렬형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 하이브리드 기술을 많이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켰다. 일본 하이브리드 기술이 뭐죠? 뭐 뻔하죠. 이 엔진과 모터가 있는데, 이제 엔진 모터를 한꺼번에 뭐 막 쓰기보다는 서로의 힘을 70%씩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고, 기타 뭐 현대기아의 제1.6 터보 하이브리드 이 엔진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전기 모터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내주고 역할을 많이 하고,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 배터리, 여기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75% 이상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만으로 움직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광고 문구잖아요.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지금의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맨날 광고했던 게 75% 이상을 우리는 전기 모터로만 달린다. 그래서 전기차와 가깝다. 이거 좀 있으면 시승기 다 나올 건데 다들 이럴 거예요. 제가 미리 완전히 99% 맞춰볼게요. 와, 이거 전기차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이브리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가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르노의 대부분의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나 엔진으로 먼저 구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75%니까 50% 이상 적어도 이 정도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간다 이거죠.
그 기술 그대로. 그 기술은 어디서 왔냐? 다시 말씀드리면 닛산에서 온 거고, 일본 하이브리드 그 특유의 엄청나게 높은 기술, 그게 르노로 흘러가고, 르노의 기술이 또다시 지리 자동차로 들어가서 2차로 이제 모아졌다라고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기술은 비아디가 많이 독립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비아디는 PHEV, 일반 풀 하이브리드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을 많이 내고, 그랑콜레오스의 시스템 총 출력이 245마력이라면 PHEV, 만약에 비아디가 그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낸다면은 그 파워는 한 15마력에서 20마력 더 높은 한 260마력까지 올려가는 이런 효과를 보이죠. 그게 바로 지금 KG 모빌리티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G 모빌리티는 지금 비아디에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 비슷한 입장이고, 비아디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하이브리드 기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르노의 기술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독립적인 파워트레인 공장을 만들었고, 홀스라는 회사, 여기에 브랜드를 가져다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그랑콜레오스 처음 나와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그때 사장이 이야기했던, 또는 개발 담당 총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대부분 지리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르노의 아주 높은 기술력,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두세 번 반복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이분들이 뭐 지리가 만든 어떤 하이브리드인데 르노 거라고 이렇게 속여서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고, 실제로 르노의 기술 많이 들어갔고, 르노의 기술은 실제로 알고 보면 닛산의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홀스의 파워트레인 이거에 대한 존재는 지금 제가 그냥 95%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확도에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이 엔진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현대기아차한테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지금 5년간 너무 어려운 이 결함이었죠. 지금은 그랜저에 실어지면서 힘을 굉장히 빼놔가지고 1.6 터보의 터보 압을 굉장히 낮춰놔갖고 팡 터지지 않게 만들어갖고 이 가솔린이 엔진 오일 통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해놨죠. 그렇지만 그 전에 K8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쭉 돌아서 쓰면서 그때 엔진 오일 증가가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결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여쭙고 있는 거고,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댓글로 여러분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해 드리는 거고, 100%면은 제가 확신을 가졌으면은 이미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직 한 90%, 95%의 확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하지만 지금 댓글에서 또 많이 여쭤보시니까 95% 이상의 확률로 제가 그 정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르노, 지리, 별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사 홀스에서 만든 거다. 그리고 이 기술은 르노 거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